여기 재봉틀의 이 스티치 패턴, 바느질 패턴들을 이렇게 전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보통 이제 재봉틀에는 이렇게 스티치 패턴들이 있어요. 바느질 모양들이 있는데 이거의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뭐 더 비싸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한데, 뭐 물론 이것만으로 그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뭐 얘가 전자식인지 컴퓨터식인지 모터가 뭐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가격은 변하는데, 패턴의 개수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기도 한답니다. 뭐 어떤 것들은 막 뭐 100몇 가지 이상의 스티치들이 있는 것들도 있고, 제 것처럼 몇 가지 이렇게 스티치만 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재봉틀을 오래 하다 보면은 꼭 이제 쓰는 것들만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몇 가지 없는 중에서도 저는 딱 쓰는 것만 몇 가지, 뭐 이렇게 직선받기 아니면 지그재그, 단추구멍 딱 요 정도만 많이 쓰거든요. 거의 다른 거는 진짜 거의 건드리지를 않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다른 패턴들도 한번 이렇게 보고 재봉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렇게 원단에다가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한번 이 패턴들을 한번 재봉을 해본 다음에 이걸로 나중에 간단한 손가방 같은 거를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제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박아봤는데 이걸 전부 했을 때 이걸 가방으로 만들 만한 그게 될지 모르겠어서 우선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한 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걸 2장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반을 접고 요걸 그 주머니의 상단으로 쓸 생각이에요. 요 끝을. 여기 나머지 부분은 뭐 이렇게 지그재그 같은 걸로 처리를 할 생각이고요. 여기 중간에는 이제 패턴을 한번 박아볼 생각이라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패턴 다이얼이 이렇게 앞에 있어서 앞에서 패턴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많은데, 제 거는 패턴 다이얼이 이렇게 옆에 있어요. 이게 패턴 다이얼이거든요. 이게 풀리고, 그래서 이 패턴 다이얼을 돌리면 이렇게 패턴이 바뀌는 게 보이죠? 요새 거는 막 이렇게 버튼으로 삑삑 누르는 컴퓨터식 재봉틀도 있기 때문에 요거랑은 다를 수 있지만, 뭐 어차피 바꾸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제 거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사용을 할 거고요. 저는 잘 보이라고 검정색 실을 끼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매뉴얼에 보면은 이렇게 패턴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구멍까지 13가지 패턴이 있고요. 이렇게 땀 길이 같은 경우는 조절이 가능해요. 제 거는 땀 폭 조절 장치는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땀 길이만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땀 길이 조절 장치인데, 여기서 뭐 0에서 4까지 있으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요 사이에서만 사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절을 해서 내가 필요한 땀 길이에 맞춰두고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순서대로 우선 여기다가 한번 해보고 다른 장에다가 조금 예쁘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전구를 지금 잠깐 뺐고요. 3번 지그재그, 3번, 4번, 5번으로 갈수록 지그재그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3번은 작은 지그재그, 중간 지그재그, 제일 큰 지그재그가 5번. 이대로 한번 재봉을 해볼게요. 작은 지그재그 3번이에요. 그리고 4번. 바늘이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그재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4번 지그재그, 그리고 5번 지그재그.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가 점점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고 있죠? 작은 지그재그, 중간 지그재그, 제일 큰 지그재그. 자, 그리고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정장 같은 거에 보면은 밑단에 단뜨기 같은 거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단뜨기를 할 일이 없어서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뜨기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저도 별로 써보지를 않아서. 그리고 패턴을 옮길 때는 바늘을 꽂은 채로 옮기지 말고 바늘을 이렇게 들어둔 채로 패턴을 바꾸시면 됩니다. 6번으로 바꾸고, 자,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런 모양. 그리고 다음 거는 7번으로 바꾸고,
이렇게 짧게 가다가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짧게 가다가 튀어나오고 그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그 단뜨기가 되는 이렇게 어떻게 접고 하면은 그게 되는 걸로 언젠가 보긴 본 것 같은데 그걸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는 8번 이렇게 반달 모양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되게 그래도 나름 모양이 이쁘거든요. 근데 얘는 딴 길이를 너무 크게 하면 모양이 별로 안 예뻐서 조금 딴 길이를 살짝 줄이고 지금까지는 제가 여기를 3 정도로 두고 재봉을 했는데 지금 요 반달 모양 패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보다는 조금 크게 한번 해보고 사이즈를 결정을 해봐야 되겠어요. 조금 크게 하면 안 예쁘고 한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 작은 땀 길이로 해야지 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런 모양 나름 예쁘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요거보다 조금 더 촘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서 대박음질을 한번 할게요. 직선바퀴로 바꿔서 이런 모양으로 재봉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 패턴을 바꾸면서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했거든요. 1번부터 8번까지. 자, 이제 9, 10, 11, 12 이렇게 해볼 건데 이렇게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놨어요. 뭐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그냥 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9, 10, 11, 12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9번. 이 9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그재그 되는 거고 여기 옆쪽에 이렇게 직선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여기 보니까 일레스틱 오버록 재봉이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거든요. 일레스틱 오버록 재봉. 조금 늘어나는 원단에 오버록을 칠 때 이걸로 쓰라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냥 지그재그 해도 괜찮고요. 이런 거 써도 괜찮고 요런 바느질 요런 모양의 지그재그예요. 이쪽이 이렇게 재봉이 돼서 그냥 지그재그보다는 조금 더 튼튼할 것 같아요. 땀 사이가 이렇게 떠 있어서 땀이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이렇게 당겼을 때 끊어질 수 있는데 얘는 땀 사이가 이렇게 살짝 떠 있어가지고 늘어나는 거에 재봉을 해도 괜찮은가 봐요. 이제 10번 이 10번도 똑같이 늘어나는 거에 할 수 있는 재봉이에요. 10번 이런 식으로 얘는 재봉이 되고요. 자, 이제 11번은 요거 지금 해볼 거예요. 조금 안 나갔었네요. 여기가 제가 너무 꽉 잡고 있었나? 이런 식으로 겹으로 된 지그재그 같은 자리를 3번씩 재봉을 해요. 이렇게 되게 튼튼한 바느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삼겹 지그재그 그리고 12번 얘는 삼겹 직선바퀴 이름이 좀 특이해요. 삼중겹 뻗침 재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삼중겹 뻗침 재봉 한번 해볼게요. 이런 직선바퀴인데 3겹으로 된 직선바퀴 같은 거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꿀렁꿀렁해지길래 조금 꽉 잡았더니 모양이 좀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봉 이렇게 너무 쭈글쭈글하다 그죠? 예쁜 가방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단축구멍 우리 전에 제가 단축구멍 편에 있죠? 영상이 단축구멍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똑같이 망한 단축구멍 자 이제 요 새 거에다가 여기 테두리를 반달 모양 있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재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는 근데 모서리의 모양을 맞추려면 잘 계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서리가 다 이상하거든요. 이 모서리 그냥 이 사각형 그린 거에 맞춰서 재봉을 했더니 이 모서리 지금 모서리가 다 이상해요. 지금 이렇게 모양이 다 틀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잘 계산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모서리를 예쁘게 맞추려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됐고, 얘네 두 장을 이제 해서 완성을 할 거거든요. 뒤집을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안끼리 마주대고 접은 선이 윗단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둘 거고요. 이 밑쪽이 이렇게 접은 선이면 지그재그 처리나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요. 여기에 이렇게 아래쪽 3면, 여기는 입구, 이렇게 입구로 쓸 거고, 이 아래쪽 3면을 지그재그로 할 건데, 이 지그재그로 해주면은 따로 직선밖에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이 지그재그만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9번 지그재그. 이렇게 바느질을 끝냈고요.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런 주머니 모양. 이렇게. 이제 끈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다랗게 한 천을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그냥 지그재그로 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렇게 끈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끈을 이렇게 달 건데, 끈을 이렇게 앞쪽에다가 하나를 달고 여기 뒤쪽 판에다가 하나를 달고,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앞판에 옆쪽에 하나, 뒷판에 옆쪽에 하나로 달아서 이렇게 끈을 만들 거예요. 끈의 끝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접고 직선바퀴로 이렇게 네모나게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완성! 자, 요렇게 가방 완성. 이런 식으로 여기 가운데에다가 뭐 이렇게 라벨 같은 거 달아줘도 되고 뭐 전사 같은 거 해도 되고, 여기다가 제가 전사를 해갖고 와보도록 할게요. 짜잔! 제가 여기 전사하고 나서 다림질 하면 안 되는데 글새를 까먹고 여기 다림질을 했더니 여기 글씨가 망가졌는데, 아무튼 이렇게 전사까지 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더 나아졌죠? 이렇게 여기에 이런 모양. 지금 수성펜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지워져 있어가지고 세탁을 한번 하고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핸드폰 들어가는 정도?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거. 이렇게 제 핸드폰. 오케이. 아이고. 이렇게. 이런 모습. 이렇게 테두리를 자르면 이런 식으로, 여기를 지금 가위로 자른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르면, 근데 이렇게 풀리기는 하겠죠. 거기서부터 온다 재봉이 된 부분은 안 풀리는데 조금 남겨둔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의 올이 풀릴 수 있어요. 재봉 틀에 있는 패턴들 한번 이런 식으로 재봉을 해가지고 한번 연습도 해보고 요런 간단한 가방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안녕.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